러시아로의 한인의 이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에 고려인들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련 붕괴라고 하는 사건은 러시아로 이주했던 고려인들, 소비에트화가 되고 1937년 강제 이주로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1991년 러시아가 소련 연방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련 연방 내의 각 공화국들은 독립국가로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5개국에 강제 이주되어 주로 거주하던 고려인들은 이제 이 독립국가들의 국민으로 살게 됐습니다. 즉 소비에트 시민에서 각 국가의 국민으로 된 것이죠. 또 문화적으로는 러시아 영향, 그러니까 소비에트적인 그러한 색채 속에서 이제 새로운 국민국가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국민국가들이 민족주의가 발흥했다는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민족주의,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흐스탄 민족주의가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려인들은 또다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주로 러시아어밖에 못하는 고려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은 새로운 이주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주는 각 지역별로 다르게 진전이 됩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벡 민족이 우선인 민족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민족 문화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즈벡 정부 내에서의 민족화 정책은 민족 언어와 종교를 강조하게 되면서 다른 민족들에게는 이 우즈벡 민족을 주류 민족으로서 따라야 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고려인들 같은 경우에는 1992년에 고려인 문화센터를 만들게 되고 2000년에는 이를 문화협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의 사회단체로 만들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카자흐스탄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과는 달리 카자흐스탄에는 카자흐 민족 비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립하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카자흐 민족을 제외한 민족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카자흐 민족의 비율이 50%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또 러시아인들이 30%가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우즈베키스탄과는 다르게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흐 민족과 러시아 민족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 속에서 국가 발전을 모색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것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들, 산업기술자들, 지식인층들이 러시아와 함께 러시아인으로서 같이 카자흐스탄에 참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민족정책에서도 민족문화자치정책이 이루어지게 되고 1990년에 고려인 민족문화센터가 만들어지고 고려인협회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의 고려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중앙아시아의 중심으로서 민족문화를 새롭게 만들고 현지 문화에 참여하면서 또 한인 상호 간에도 교류하고 고려인들끼리도 공유하는 것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있는 동포들과도 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경우에 고려인들은 환경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더 다른 곳은 타지키스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타지키스탄 내의 고려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러시아 지역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이 이주와 재이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한인들의 인구는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에 러시아어만 하게 되는 한인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고려인들은 러시아라든지 소련의 다른 공화국들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벨라루스,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 리투아니아 이런 곳에 고려인들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의 불안정, 독립국가들의 불안정, 민족주의로 인한 불안정 이런 것 속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전까지 배급받던 그리고 직업에 있어서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 결과는 고려인들이 재이주를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주 지역으로 택해진 곳은 옛 소련 공화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극동, 옛 고향으로의 이주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만 명 이상이 이주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로도 이주를 했는데 이들은 또 난민화가 됩니다. 왜 난민화가 되느냐? 경제적 어려움과 내전 등에 의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격변기였기 때문에 유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90년대 전반기에는 정치적 격변으로, 1990년대 후반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재이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만 고본질, 그러니까 계절농업으로 이주했던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절 농업을 한 고본질 지역에 정착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북카프카스 지역이라든지 볼가강 지역의 로스토프라든지 볼고그라드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고려인 인구가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재이주를 했을까요? 그것은 중앙아시아 공화국들 내에서 신생 독립국가 내에서 민족주의적 요소도 있습니다만은 익숙한 러시아어 문화권으로의 이주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2세 교육이 중시됐습니다.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나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원 고향인 극동 지역으로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으로도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으로의 이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의 이주는 2017년에 3만 6천 명, 2020년에 1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이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한국이 90년대 초반부터 수교를 하게 되고 많은 한국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0여 년 동안 한국과의 교류 속에서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은 새로운 한국 문화, 한류를 비롯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정체성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고려인적인 요소에 한국적인 요소가 덧붙여지는 것이죠. 특히 한국 정부의 고려인을 중시하는 동포정책, 그리고 한국어를 보급하고자 하는 정책은 고려인 사회에 여러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또한 재이주를 하게 되는 요인이 됐다는 점입니다. 즉,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중앙아시아에 살던 고려인들은 재이주를 실시하게 되고 그 재이주는 소련 전 지역으로 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의 이주도 포함했다 하는 점입니다. 그 결과 고려인들의 삶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게 됐습니다. 러시아로의 한인의 이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국제정치의 변화가 러시아로의 한인의 이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860년부터 시작된
러시아로의 이주는 1884년 조선과 러시아가 수교하면서 러시아로 귀화하는 조선인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인해서 많은 조선인들이 러시아로 이주를 하게 됐고, 이들은 독립운동의 기반을 러시아 연해주에서 찾았습니다. 그렇지만은 1914년 1차 세계대전과 1917년에 소련 혁명으로 인해서 러시아로 이주한 고려인들의 삶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세력들은 이제 소비에트화에 적응해야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고려인들은 새로운 생활 속에서 잘 적응했습니다. 1937년 강제 이주는 일본의 침투를 막고자 하는 소련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어 비극적인 한인들의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고려인들은 이제 중앙아시아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강제 이주에 따른 비극,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의 삶은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아시아의 삶 역시 집단 농장에서의 농업 위주의 삶이었습니다마는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제약 속에 있던 고려인들은 다시 재이주를 하게 됩니다. 소련의 옛 공화국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재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러시아로의 한인 이주가 고려인의 전 세계적인 이주로 결론이 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